이제 청목 캘리그라피 우리 기초, 요거 다 보고 계시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의외로 빨리 쓰는데, 빨리 배우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기 따라쓰기 페이지가 있거든요. 여기에 꼭 한번 따라 써보셔야 돼요. 자, 오늘은 이제 달 차례죠? 예. 티귿 달 차례인데, 티귿은, 한번, 디귿 할 때 한번 다 보셨죠? 예. 티귿에 대한 부분들을 저랑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점을 잘 찍어야 되거든요. 이거 원래 이제 점을 잘 찍어야 되는데, 이 점만 잘 찍어도, 여기서 이제 가장 큰 포인트인데, 이런 부분들을 연습을 통해서 진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 청목 캘리그라피를 많이 이해를 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가요. 왜냐면 요거를 미리 찍기 때문에 이 정도 왔으면 진도가 이만큼 나갔으면 이제 글씨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이해의 폭이 굉장히 넓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해보니까 느끼는 부분이 딱 두 가지 있을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쉬워 보이는데 잘 안 써진다. 예. 그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쉬워 보이는데 잘 안 써진다. 이제 왜냐면 피라벨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이 안에 질서가 있어요. 질서. 이게 가로선과 세로선이 딱딱 맞지 않으면 절대 쓸 수 없는 글씨가 바로 이 정체예요. 근데 나는 아무래도 이 선이 자꾸 삐뚤어진다, 위로 올라간다, 라면이 나온다, 이렇게 돼버리면 저는 왜 이렇게 잘 안 늘어요? 그러면 본인이 눈을 감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붓을 잡는 시간이 많은가, 숟가락을 잡는 시간이 많은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네? 붓을 오래 계속 잡아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후배들이 여러분 뒷 발목을 확 잡아버려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등에서 이게 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되고 2학년 되잖아요. 그러면 1학년 교실로 여러분이 들어가줘야 돼요. 들어가서 교생 실습을 해야 돼요. 강의를 어떻게 잘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다면 끊임없이 내가 이제 붓을 오래 잡지 않으면 안 되는 수업이 바로 이 캘리그라피 수업입니다. 자, 그러면 저랑 같이 티귿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점을 한번 찍을 때 잘 점 찍는 걸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점을 찍을 때 이렇게 찍으십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여기서 뚝 눌러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딱. 예. 너무나 쉽죠? 누르기만 하면 돼요. 누르기만 하면. 예?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누르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이 누르는 이 점의 위치를 잘 봐야 돼. 근데 이런 점이다. 이런 점. 이런 점. 또 이런 점. 이게, 이 점을 제가 3번 찍었어요. 첫 번째인데, 요거는 보세요. 각도가. 요런 각도로 왔어요. 이런 각도. 요거는 이 각도로 왔어요. 이런 각도. 얘는 이 각도로 올라갔어요. 이렇게. 그렇죠? 요게 정답이에요. 정답. 요게 정답이다. 정답이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아니 왜 이게 잘못됐냐 또 이렇게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요 정답에 티귿을 한번 해볼게요. 또 한번 찍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요. 이렇게 얘가 여기도 찍어요. 이렇게 여기도 찍었어요. 이렇게 뭐가 차일까요? 뭐가 차일까요? 이렇게 되면 이 각도가 되면 이 여백이 줄어들어요. 이 여백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렇게 돼. 이렇게 더 넓어지죠. 이 공간을 줄이기 위해서 숙인 거예요. 고개를. 왜냐? 선과 점이 모여가지고 면이 된다 그랬잖아요. 선과 점이 모이기 위해서는 좁혀서 이응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응도 낭자를 써서 얘가 이렇게 이응 받침이 들어가죠. 근데 낭자를 써서 이렇게 되면
이만큼의 여백이 생기는 거예요. 이만큼. 요만큼의 여백 비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이게 여백이 공간에 대한 부분인데 이 공간을 줄이는 게 여기서 핵심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목체의 디자인의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여백을 줄여나간 거예요. 여백을 줄이고 공간을 줄여서 이게 덩어리를 만드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늘린 거예요. 자, 이제 중요한 거 뭐냐면 첫 번째 점, 두 번째 점, 그죠? 네, 첫 번째 점과 두 번째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점이 더 커요. 두 번째 점이 작아요. 요거를 보셔야 돼요. 똑같이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는 뭐 큰 차이 없이 해놨는데 사실 조금 작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타악기를 한번 좀 써볼게요. 자, 이렇게 찍어요. 이렇게 찍어요. 그렇죠? 또 이렇게 또 찍어요. 이렇게. 얘가 약간 크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서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타, 악자, 기, 닫기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는지 이 점이 왜 이렇게 됐을까? 응? 이렇게 됐을까? 그리고 얘는 이렇게 맞는데 여기는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여러분이 이제 글씨 쓸 때 이런 거를 잘 보셔가지고 일부러 맞히는 거예요. 자, 이게 다. 응? 다. 악기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얘 보면 이렇게 다 이어져 이렇게 이어져 같아. 그리고 이것도 같은 라인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얘가 그래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덩어리감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습관처럼 덩어리감을 만드는 방법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글씨를 쓰셔야겠다. 자, 그 다음에 터널이죠. 터널. 그죠? 터널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터널도 이렇게 찍어요. 어떤 방향이냐면 이 방향으로 찍어야 돼.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또 찍죠? 와서 더 터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네. 여기서 보면 요거 보세요. 요거 와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붓의 흐름이에요. 이게 이건 이제 붓의 흐름. 이게 붓의 흐름을 탄다. 예? 그래서 흐름을 탄다. 요거를 좀 참고적으로 보셔야 돼.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덩어리감 딱 져줘야 돼. 이렇게. 네? 제가 이렇게 슬슬슬 한번 칠해 보시면 이게 덩어리감이 이렇게 글자에는 항상 이게 덩어리감을 가져야 돼. 이렇게. 터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요 어와 요 터에서 요 어가 얘가 이렇게 갔지 이렇게 힘을 여기서 빼는 거야 이렇게 빼서 내려가는 겁니다 이렇게 쭉 가서 올라가서 힘을 빼서 내려가기. 이거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거.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면 여기서 힘을 못 빼는 경우가 있어요. 힘을 빼줘야 돼. 쭉 가서 힘을 빼서 내려가기. 요 지점이 여기 좀 관절인데, 여기서 딱 멈췄다가 올라가줘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돼,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예, 요 관절.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널에서 여기서 와서, 이렇게 왔죠? 이렇게 와서 올라갔죠. 거서 얘가 이렇게 와서, 여기서 기역 D를 이렇게 변하는. 요게 한 획입니다, 한 획. 1획. 1획. 요게 잘 돼야 돼. 요게. 그래서 요 부분들 연습을 많이 좀 하셔야 돼. 안 그러면 마찬가지죠. 여기에 널의 요 지점과 딱 맞춰가지고 나간다는 것. 예? 그래서 이게 일자가 돼야 돼. 이렇게 일자가. 예? 일자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튀어나오지 않게. 얘가 이렇게 튀어나오지 않게. 무조건 요 모음에 다 맞춰야 돼. 요거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수업할 때 이제 드린 말씀이에요. 이렇게 해서 터널이 나왔죠. 예. 그 다음에 이제, 트윗이 이제 2개가 있어요. 2개가. 자, 그러면 토끼털 있어요. 토끼털. 토끼털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찍어요. 또 찍어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요. 톡. 예. 그 다음 끼. 여기서 치고 들어가죠. 끼 이렇게 돼 있죠. 토끼. 얘가 요 안에 톡 들어간 거 뭐냐면 이 면적을 더 줄이기 위한, 공간을 더 줄이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털. 예, 털을 한번 써볼게요. 예, 털 이렇게 돼서 토끼 털.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힘이 좀 덜 빠졌어요. 예, 털이. 그래서 털이 이렇게 간 게 더 이뻐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털자는 이렇게 되고, 여기 이렇게 왔죠? 여기 이렇게 왔죠? 힘을 빼서 내려가기. 그래서 여기서, 자, 이렇게 써야 돼. 약간 덜 빠졌어요. 다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렇게 다 보면 이게 덩어리감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통기타 이렇게 있죠. 예. 그래서 여기 점을 찍는 방법의 사례가 이렇게 있죠. 정답과 오답을 이렇게 쭉 돼 있던, 왜 그런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글씨를 쓸 때 이렇게 덩어리감을 이게 면적이, 이게 빈 공간들을 이렇게 침범을 좀 해서 이게 바짝바짝하게 붙이는 거, 이런 부분들은 꼭 잊지 말고 이렇게 붙이고 또 이렇게 붙이고 위에서는 또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여서 한 덩어리가 되게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보시면 이제 타기, 터널, 토끼털까지 썼어요. 자, 태양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태양. 자, 여기서 보면 자, 이런 각도로 찍어요. 야, 이쁘게 나오죠? 예. 자, 이렇게 찍죠? 예. 내와서,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가 이렇게 와서 올라가요. 힘을 줘요. 더 힘을 줘. 그리고 힘을 뺍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애가 얇게 갔다가 치고 올라가요. 힘을 줘. 눌러. 내려갔다가 내려가기. 그래서 여기 H자로 보이거든요. 요거는 반드시 중앙에 이 선들이 여기서 여기까지는 직선이 나와줘요. 여기는 이런 거 가지만 직선이 나와야 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갔다가 직선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가서 다시 내려가는, 이렇게 이런 선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안 잘못된 거예요. 얘가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R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직선 거쳐가지고 다시 R 나왔다가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양자를 자 이렇게 됐죠. 그럼 요 라인에 맞춰가지고 모음을 빼세요. 그리고 여기 이 이응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응은 현 이 각도예요. 그죠? 위에 있는 모음은 요 각도예요. 요 각도. 근데 받침 이응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문제에서 보겠습니다. 자, 어떠세요? 각도가 틀려요, 각도가. 그래서 받침 이응도 위에 있는 이응과 받침 이응에 대한 부분들이 이 각도 틀리잖아요, 벌써. 요 각도는 요 각도잖아요, 그죠? 이건 이 각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어지고 이렇게 된 거. 얘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끄고 올라와서 여기서 여백을 줄이는 거예요, 이게 여백을 최대한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태양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직선을 가면 얘랑 맞죠? 얘랑 맞잖아, 그죠? 얘 보세요, 얘. 야. 점 찍고, 요 두 배로 하되 이건 타원. 이건 정원. 이렇게, 이거는 정원, 작은 정원이죠. 이거는 두 배 이상 크게 해서, 타원으로 이게 찍어주시면 비례가 맞아요.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하셔야, 태양이라는 글씨가 되게 예쁘게 나올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양이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이렇게 그으면 이렇게 태양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니까 글씨가 되게 정돈돼 보이지 않겠어요? 예. 그 다음에 택견, 여기서 이제 받침 니은이 이제 중요한데 택견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택견은 여기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택견. 자, 이렇게 찍어요. 또 찍어. 그래서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왔죠? 또 치고 눌러서 내려가서 다시 내려가기. 그래서 얘가 나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기도 해요. 예. 택 나왔죠? 네. 자, 택견. 견은 여기서 치고 들어가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이렇게 왔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요, 여기. 이쯤에 왔을 때 얘가 이렇게 왔죠. 자, 이렇게 택견이 나왔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항상 질서를 내가 맞추느냐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한데 여기 이렇게 쭉 보시면 벌써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다 맞아요. 그죠? 이렇게 맞죠? 그리고 얘가 이 중심도 딱 맞죠? 그리고 얘가 너무 작으면 안 돼. 딱 요 정도. 그리고 얘 보세요. 니은. 이렇게 왔는데 얘는 여기 끊어준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택견 바로 뒤에 글씨가 없을 때는 쭉 빼도 돼요. 글씨가 있으면 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라인에 맞춰서 끊는 것이 정석이에요. 근데 이렇게 쭉 빼는 거는 액세서리. 나머지는 다 액세서리다. 예, 액세서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 각도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짝 붙이는 거 뭐냐면 이 사이 공간과 여백을 줄이기 위해서 바짝 붙인 겁니다. 그래서 택견이라는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지금부터 색을 한번 칠해보면 한번 칠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왔죠.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글씨를 써보면, 저게 왜 덩어리감이 왜 중요한지 아마, 많이 이렇게 와닿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텅스텐. 네, 텅스텐 한번 써볼게요. 텅스텐. 네. 텅스텐은 필시 두 개나 있어요. 그죠? 네, 텅스텐 교과서는 내렸지만, 다른 방법으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 텅스텐. 자, 찍었어요? 갔어요? 힘 빼고 갔다가 내려가기. 그리고 여기서 있죠? 예.
그 다음에 자, 여기 또 내려왔죠? 스텐. 자, 이렇게 왔죠. 요 끝에서 와서 쭉 가는 건데, 텅스텐. 자, 이렇게 쓰시면 돼요. 교과서는 내려왔지만, 여기 이제, 택견 때문에 밀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텅스텐도,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주의할 점은 뭐냐 하면은, 이게 스를 쓸 때, 의식적으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거 아니에요, 이 선. 예? 얘가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첫 선과 요 끝에서는 일직선에 딱 만나야 돼, 이렇게. 예? 만나야 돼, 이렇게. 만나지 않으면 안 돼. 예? 그래야 이 옆에 선하고 여백이 없어져요. 응? 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이렇게 갔는데, 얘가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 사이에 여백이 생겨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여백을 막기 위해서 바짝 붙인 거예요, 이렇게. 예? 그래서 글자 안에 있는 공간과 글자 밖에 있는 공간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뭐냐면, 글자 안에는 외곽선이거든. 외곽선으로 탄탄하게 만들지 않으면 글자가 멍청해져요. 그래서 이 시옷을 이렇게 쓴다는 건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요 지점. 직선으로 갔을 때 얘랑 만나야 돼. 꼭 이렇게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교과서 보면 탑건이라고 있죠? 탑건 한번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탑건. 종이가 하도 울어가지고, 예. 위에다 한번 써볼게요, 탑건. 이게 다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예. 탑건. 자, 이렇게 찍고, 이렇게 찍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갔죠? 예. 그 다음에 교과서 여기 이어서 갔는데 잊지 않아도 돼요. 여기서 그냥 가도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점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이렇게 오고 얘가 이렇게 와서 자, 탑 나왔죠? 예, 건. 네, 건 이렇게 하세요. 탑건. 자, 이 보면 아주 얇게 써야 돼. 어디가요? 요런 선도 되게 얇게 써야 돼. 이렇게 탑건 할 때요. 요런 선들. 예, 요런 선도 얇게 써줘야 이 글씨가 살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써야 될 선과 가늘게 써야 될 선들은 자기 역할에서 충실하게 표현이 되지 않으면 글씨가 안 이쁘게 나와요. 다른 것들을 다 얇게 쓰게 되면 비리비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두껍게 하게 되면 멍청하게 보여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가지고 참고해서 쓰시면 돼요.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 건자를 확 집어넣으니까 덩어리가 훨씬 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자 이런 어떤 덩어리감이 나왔다는 거죠. 요거를 또 색을 한번 칠해 보면 각도를 이렇게 보면 탑건을 이렇게 한번 칠해보면 이렇게 또 덩어리감이 나와요. 예, 오늘 배운 게 이제 티귿인데 그 전에 이제 디귿하고 이제 유사한 상황이 발생이 됐고요. 그러니까 점을 찍는 것, 점을 찍는 것 이런 부분들은 각도를 잘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글씨의 모든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기역부터 지금까지 다 일정하게 쭉 가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덩어리감을 어떻게 내느냐는 이 선들을 계속 밀착을 시켜가면서 여백이 없이 탄탄하게 가주면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직선과 수평선, 그다음에 덩어리감, 뭐 이런 질서 이런 부분들을 자꾸 연습을 하시다 보면 글씨가 굉장히 예쁘게 나오면서 여러분 가르칠 때도 여러분이 이제 다른 제자를 가르칠 때도 굉장히 어떤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 수업 때는 지금 이제 교과서를 보게 되면
피읍을 좀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피읍. 그래서 피읍에 대해서 다시 공부해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